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런오프 일렉션을 3주여 앞두고 로리 라이풋 그리고 토니 프랙윈클 두 최종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어제의 토론회는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을 아주 격하게 공격하는 뜨거운 논쟁으로 벌어져서 이 결승전의 심각한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MBC5 TV 그리고 스페니쉬 채널의 텔레문도 방송이 주관으로 열린 어제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시카고의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카고의 예산 적자 문제를 비롯해서 펜션 부족분 등 재정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부패, 경찰 개혁, 형사법 제도의 개혁, 공립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최종 주자 두 사람은 각각 매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고 이들이 공략할 투표 지역도 상이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을 프로그레시브, 개혁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첫 토론회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시작 초기부터 매우 험악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피차 간에 lying, shameful 이런 거친 단어들이 교환이 됐고 프랙윈클은 라이풋을 대기업의 옹호자, 근로자와 대결하는 변호사 이렇게 채색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라이풋은 프랙윈클을 부패한 시카고 정치 조직의 중견 인물로 묘사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양자는 시카고의 그 엑소더스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경제개발, 고용증대, 주택문제 해결 등을 지지했고 그러나 교사 노조와의 새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어제는 일단 회피했습니다. 토론의 초정에 라이풋은 자신을 방송 광고로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프랙윈클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다, 수치스러운 행위다 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랙윈클은 이것이 중상이고 매도다, 네임콜링이다 라고 오히려 또 반격을 했습니다. 프랙윈클은 라이풋이 일부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시의원들이 바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다 라고 공격을 했는데 이때 라이풋이 You are lying 이라고 격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랙윈클은 정치권에서 동의하지 않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은 나는 그럴 때마다 상대를 거짓말장이다 라고 모욕하지는 않는다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라이풋은 프랙윈클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로펌 메이어 브라운이 월스트리트 뱅크의 옹호자라고 공격을 하면서도 이 회사로부터 $15,000나 되는 선거 헌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녀의 모순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프랙윈클은 이 로펌이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 뱅크를 옹호하고 일반 근로자들을 배척하는 존재며 바로 라이풋이 여기에 파트너로 있었다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프랙윈클은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에드버그 시의원과의 관계, 그의 선거기금 $11만 6천 모금, 또 반대급부로 보이는 그의 아들의 쿡카운티 취직 문제, 그리고 부동산 평가액 비리를 저질렀던 그래서 낙선한 전 쿡카운티 사정관 조 베리어스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버크 아들의 취직 상황을 잘 몰랐지만은 그의 취직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만났던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양자는 피차 간의 공격을 계속했지만 잠시 서로를 지켜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프랙윈클은 라이풋이 성소수자인 것을 공개한 것을 칭찬했고 라이풋은 프랙윈클이 쿡카운티
프레지던트를 역임하면서 의료 지원의 범위를 넓힌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예측 불허의 매우 복잡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이프스는 개혁적인 이미지로 상대의 돈과 조직의 우세와 맞서야 하고, 또 여기에 반해서 프렉 윙클은 자신의 부패 조직과의 밀착 관계를 자신의 경험 그리고 능력 이것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시카고의 데모그래픽상 양자는 모두 백인, 흑인, 히스패닉 사회를 파고들어야 하는데 지난번 선거의 차점자 그룹을 파고들어야 되고, 또 기존 정치 조직과의 지지 관계도 강화를 해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같으면서도 다른, 즉 흑인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그러나 한쪽은 아웃사이더고 한쪽은 인사이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선거전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투표인들의 결정 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property tax를 동결해야 할 것인가 아닐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브 지역의 거주자들이 시카고 직장을 통근할 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의 합법화, 시카고의 카지노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비디오 도박장을 개설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 시의원의 거부권의 그 권리를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운과 오헤어 간의 고속전철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만둬야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시카고의 공립학교 폐교를 현 시장인 라마 매뉴얼이 많이 했는데 이것을 중지해야 할 것인가, 그냥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시장의 임기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댄 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를 버락 오바마 익스프레스웨이로 개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시카고 시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부패도 많고 하니까 절반으로 줄이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또 일리노이주의 그 인컴 텍스, 누진세로 개헌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 여부는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시카고에서 겨울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내 집 앞에 눈을 치우고 이것이 공공도로이지만 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들도 따져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일은 4월 2일이고 조기 투표가 이번에도 3월 18일부터 50개 지역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갈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아이디를 지참해야 되느냐,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in case 이 서명, 시그니처에 이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면은 필요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뭐냐 하는데 투표지 샘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으로 적은 그 투표자 명단, 내가 이 사람을 찍겠다 하고 써놓은 거, 그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들어가서 후보와 관련된 전화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투표장에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예스입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들어가서 선거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electione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느냐?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우편 투표가 많이 있었는데 3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은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선거 시에 투표인 등록을 했던 사람은 그 이후에 이사를 하지 않은 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가 어제 징역 47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세금 탈루, 금융사기 등 8개 혐의에 대한 매너포트 1심 공판에서 징역 47개월과 벌금 $5만 선고했습니다. 매너포트는 유크레인의 친러시아 성향 정치인들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받고 이를 은닉하려 한 혐의, 그리고 은행 대출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은 어제 뉴욕주 법원에 트럼프 그룹을 상대로 회사가 약속했던 소송 비용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서 최소 $190만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코엔은 소장에서 트럼프 그룹은 자신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서 트럼프의 러시아 사업에 대한 수사, 포르노 여배우의 입막음용 돈 지불 등 끌어온 개인사에 대한 조사에 응한 이유로 법률 비용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런 행동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그로 인해 코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의회에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 등을 비롯한 인종편견 발언을 규탄한 결의안이 어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찬성 247표, 반대 23표로 가결된 이번 결의안은 이란 오마르 의원이 최근 친이스라엘 로비 집단을 겨냥해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한다고 발언한 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무슬림 여성 최초로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지난달부터 유대계 로비 단체와 이스라엘의 극우 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하원 민주당 내부에선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비용 플러스 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 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둔국이 부담해야 하고 미군을 유치하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50%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일본, 독일은 물론 모든 미군 주둔국에 대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전 미국 대사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 협정 서명식에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787억 원 오른 1조 389억 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비 분담 협정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됩니다. 커메드 전기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사기단이 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시도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유망됩니다. 시카고에서 의류업을 하는 신모 씨는 어제 커메드 전기회사를 사칭하는 남자로부터 요금 체불로 매장 전기를 끊겠다는 가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기료 $1,200를 즉각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하면서 현금을 들고 인근 ATM 스테이션으로 오라고 유인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는 그가 866국 번호를 남겼으며 전화를 걸었을 당시 소비자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녹음 소음까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어제 공략했던 인컴텍스 누진세 세율을 공개했습니다. 연간 소득 $25만 에서 $100만 까지 세율은
최고 9.7%인데 현행 세율은 일괄적으로 4.95%입니다. 그는 새 세율이 적용될 경우 97%의 일반 소비자의 세금은 내려가고 주정부의 세수는 34억 달러가 증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최종 투표를 앞두고 어제 두 후보 간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라이포크와 프랙 윙클 두 사람은 피차 상대방을 강력하게 공격해 마지막 선거 전의 긴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시 재정 개선, 부패 방지, 경찰 개혁, 인구 저하 방지 등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는 10일 주일 새벽 2시를 기해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서머타임 실시로 주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게 돼 낮 시간이 1시간 길어지며 시카고와 한국 간의 시차는 현재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11월 첫째 주 주일인 3일 끝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리고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으나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6도. 내일 토요일 시속 40마일의 강풍과 함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4도.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3도. 다음 주 월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2도입니다.